안녕하세요. 아라유학 원장 조아라입니다. 오늘은 유학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해요. 우리 피디님 그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생활 하셨잖아요. 그랬죠. 어떠셨나요? 유학 생활 자체는 정말 만족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유학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, 그때는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.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꼭 음. 체크해야 되는 것들 혹시 따로 있을까요? 네, 중요하죠.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. 첫 번째, 거주 관련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거주지니까, 살아야 될 곳이니까. 학교도 정하기 전에 집부터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안 됩니다. 그런 분들이 있나요? 네, 순서가 중요해요. 첫 번째, 좋은 학교,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먼저 선택하시고 학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거주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. 학교도 결정이 안 되는데 집부터 계약을 덜컹 하시고 오시면 그 다음에 일이 꼬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학교를 먼저 선택할 것. 집부터 계약하지 말아주세요.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집부터 계약하지 말고 학교 근처로 이제 집을 구하라 말씀해 주셨는데, 그거 외에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생활권의 기준이란 게 혹시 있을까요? 아, 네. 여기는 외국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거지 주변에 마트, 시장, 병원, 약국과 같은 편의시설이 다 있어야 돼요. 물론 이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사교육 기관, 피아노 학원, 영어 학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죠. 근데 그런 게 없다 해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같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은 생활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확실히 그런 생활권에 있어야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진짜 집부터 이제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첫 시작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꼭 학교 먼저 학교 그렇고. 면접.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비자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외국인이거든요. 90일 관광 비자로 들어오게 되지만 관광 비자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. 체류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보통 학생 비자를 부모님은 가디언 비자를 갖고 옵니다. 과거에 이제 뭐 은퇴 이민 비자나 아빠가 이래서 주재원 비자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기 유학을 오신 분들은 가디언 학생 비자로 오게 돼요. 근데 이 비자 관련해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거절 없이 한 번에 쫙 통과되실 수 있어요.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으면은 이제 같이 그 밑으로 살 수는 없는 건가요?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으면 부모 양쪽 부모 중에 한쪽의 부모한테만 가디언 비자가 나와요. 그러면은 엄마 아빠 둘이 와도 한 분밖에 비자를 못 받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요즘 디지털 노마드다, 육아휴직이다라고 해서 부모님 모두 다 나오시길 원하시는 집들이 많아요. 그렇지만 한쪽 부모만 가정 비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분은 다른 형태의 비자를 준비하셔야 돼요. 예를 들면 대학원 비자라던가 어학원 비자라던가 이런 비자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비자 관련된 문제는 진짜 해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. 비자 관련해서 혹시 원장님이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이 비자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가디언 비자, 아이들은 학생 비자, 아빠는 어학원 비자나 대학원 비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도 다 문제 없이 나왔어요. 근데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되게 똑똑해졌어요.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도 입국 신고서를 전자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자 입국 신고서를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전산에 뜹니다. 그러면 비자를 동시에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게 거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? 네, 본인이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. 본인이 학교 가서 다 얘기하면 들었잖아요. 담당자가 전산에 뜨는지 확인하고 취소해야 되는. 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네, 있겠네요. 그래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서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. 비자 관련돼서는 정말 몇 번을 들어도 복잡한 문제인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제 유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? 학교입니다. 유학은 아이 공부시키러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. 무엇이 중요하냐? 뭐 주거지가 좋아야 된다, 뭐 환경이 좋아야 된다, 뭐 음식이 맛집이 많아야 된다. 이게 다 좋은데
가장 중요한 건 아이한테 맞는 학교 선정하기입니다. 그래서 국제학교 종류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한 200여 개의 학교에서 호주식, 영국식, 캐나다식, 미국식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들 중 우리 아이의 꿈과 진로에 맞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찾는 거 좋은 학교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이 첫 번째예요. 가볍게 이 학교 갔다 아니면 저 학교 가면 되지. 이렇게 전학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권유하신 분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아이가 한 번 환경을 바꾸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. 물론 안 걸리는 애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부모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. 그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과연 아이한테 좋은 일인가?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게 어려울 것 같다, 맞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처음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말레이시아에 정말 200여 개의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중 하나는 아이랑 이제 맞는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제 그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선택지가 될 수는 있는데 아이한테도 맞아야 되지만 부모님이 또 경제적인 서포트도 가능해야 되고 음,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0여 개나 되는 학교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맞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수많은 국제학교들이 존재하고 일일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. 자,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국제학교와 교류하는 유학업체를 찾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정말 아이에게 맞는 학교 생활과 그 생활 환경 이게 찾는 게 유학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유학과 관련해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나눠봤어요. 학교 선정 먼저, 주거지는 나중에, 그다음에 중요한 비자, 뭐든지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. 순서를 잘 지켜주신다면 쉽고 편한 유학 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구독자 여러분 모두 똑똑하게 유학 준비하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